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좀 갈자 이래 갖고 이제 저희 젊은 파트너들이 같이 합류해서 지금 이제 저희 노태준 파트너, 최필준 파트너님이 이제 젊은 파트너들이 함께해서 이게 의사결정이나 투자나 멘토링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5명이 저희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길어졌는데 이제 이게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여러분 중에 이제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쪽으로 나오시면 저기 오셔서 줄을 서시고 한 분씩 여기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질문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게 어색한데요. 이제 근데 시간이 저희가 여기 딱 5시에 끝내줘야 이제 뒷정리를 할 수 있어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어서 꼭 한 분이 하나의 질문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꼭 제가 질문 받아보면 질문이 3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꼭 하나의 질문만 하시고 여기 줄 섰다가 질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할까요? 예, 맞다. 우리 이제 백이영 대표님부터. 예, 저희 이제 이 2분의 대표님은 사실은 본인의 벤처캐피탈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또 프라이머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프라이머의 벤처 파트너 배기홍이라고 하고요. 저의 메인 잡은 그 스트롱 벤처스라는 또 작은 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 파트너 활동은 10년, 그리고 스트롱은 올해 13년 차인데 이제 조금 투자가 뭔지 알겠다. 조금 지나면 또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요새 참 많이 하게 되고 있고, 어떤 질문이 오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하면은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요. 근데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 서로한테 시간이 되게 중요하니까 가장 생산적인 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가끔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도 있는데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지금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머 벤처 파트너로 있고 지금 사제 파트너스라는 미국 VC에 있습니다. 저는 99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고 정말 뭣도 모르고 2005년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줄 알았으면 사업을 안 했을 텐데 정말 소위 말하는 개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그래서 저는 창업자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이 창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정말 위대한 거고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정말 너무나 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성장을 좀 해서 매년 2배씩 뭐 매출엔 성장을 해서 이제 2013년에는 미국에서 한 달에 1,000만 명이 들어오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12년, 13년 그러니까 권동희 대표님이 좀 신기했나 봐요. 미국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투자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멘토링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멘토링을 하는데 월급은 하나도 안 주고 제가 돈 내고 밥 먹이고 뭐 비행기 표 사고 다 와가지고 정말 월급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착취했다 이거죠 지금. 제 돈 다 내고 제가 멘토링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게 저에겐 되게 큰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업자를 만나고 창업자의 그 열정을 만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가장 좋은 저에게 보람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업은 때려치고 투자의 길로 일었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고 그냥 다른 분한테 넘겼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저는 이제 투자의 길로 들어왔고 투자의 길로 들어온 지는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프라이머랑 사업을 했었고 18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VC를 만들었고 제가 6년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창업자든지 한국에 있는 창업자 글로벌 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프라이머 대학생 때 창업해서 첫 투자를 프라이머한테 받았었고요. 그때 이제 옆에 계신 최필준 대표님이랑 같이 2017년에 여기서 배치 12기였습니다.
11기인데요. 그래요? 아, 네. 미안. 어쨌든 저도 담당 파트너님이 이제 이기아 대표님이셨고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저랑 저희 개발자랑 이제 당근마켓 초기에 10명 좀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당근마켓에 합류해서 이제 400명, 500명짜리 유니콘 기업이 돼갈 때 이제 합류해서 글로벌 팀도 하고 사업팀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업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다음에 창업할까 아니면 투자할까 하다가 투자하는 게 좀 더 제 스스로 더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고 또 재밌어 보여서 이번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라이머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필준이라고 하고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라이머 11기에 페이지콜이라는 회사를 2015년도에 창업을 했었고 2017년도에 이제 프라이머에서 투자를 받았고 백용 대표님과 매월 월간 미팅을 하면서 사업을 한 8년 정도 더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24년도 6월 달에 이제 여러 팀 내 사정으로 이제 저는 이제 사임을 해서 지금은 이제 클래스원원이라는 회사에서 운영 총괄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권동윤 대표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주셔서 25기 때부터 새로 창업한 분들을 고민의 과정을 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질문을 있으신 분은 앞으로 좀. 마지막에 가면 줄이 엄청 많이 서서 질문을 잘 못 하시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실 분 왼쪽 가셔서 네 저쪽 네, 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먼저 나오신 분 순서대로 아마.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낮아서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전 세계 모든 인구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임하고 있는 홍의선 대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진출 시에 직접 진출이 있고 네, 미국의 지사를 설립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미국 VC 분들 여기는 LA 기반의 벤처 캐피탈, 여기는 실리콘밸리 기반의 벤처 캐피탈. 네, 이 미국 진출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진출이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뭐 어떻게 보면은 고객도 있고 이제 미국 진출이 좀 쉽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사업보다 정말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초반에 거기서 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아니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사업을 하면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업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정말 가서 저희가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한국에 시작하는 거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근마켓같이 진짜 대표가 캐나다 가서 직접 모든 결정을 낼 수 있고 거기서 고객을 만날 수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만 성공을 하고요. 뭐 지금 이제 쿠팡이 지금 이제 대표가 대만에 가가지고 직접 대만에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그 파트너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는 한국에서 사업해야지 이런 거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직접 가서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노뷰티 브랜드이고요. 네, 다이어트 식품, 뭐 쉐이크, 변비 붓기 이런 이노뷰티 브랜드입니다. 오케이. 아니 어쩐지 되게 몸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그 미국으로 진출할 때 뭐 네. 지사를 설립하냐 뭘 하냐 그 형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때 맞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좀 본인한테 물어봐야 될 게 왜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가려고 그러냐. 단순히 시장이 커서? 그럼 누구나 다 갔겠죠. 정말로 우리가 미국으로 지금 가는 게 맞냐? 내가 갈 준비가 돼 있냐?
그런 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요. 어떤 형태로 뭐 그 외국 시장으로 진출하냐요. 그거는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문제예요.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데 한국 그 파운더 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고 싶다라 그래서 물어보면요. 네. 대부분 그냥 미국 시장이 뭐 한국보다 크잖아요. 이런 이제 그리고 내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북미 시장 진출하는 거다 하는데 그런 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한국에서 잘하고 있냐, 이걸 미국 시장으로 가져갔을 때 한국에서 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를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제가 여쭤볼게요. 뷰티라고 하면 좀 틀립니다. 네. 지금 뷰티는 글로벌리 한국 프로덕트를 다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에 하는 것은 저 아마존에만 잘 한다면은 꼭 가지 않아도 가능한 분야, 좀 특이한 분야이긴 합니다. 네. 예, 추가 질문은 제가 아, 죄송합니다. 네네. 뒤에 또 줄 네, 서 계셔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6기 저번에 발표 평가까지 한번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탈락했던 마이크로커피 김영찬입니다. 저희는 좀 기억나실지 몰라가지고 한번 하이라이트 간단히 얘기 드리면 IoT 바리스타 로봇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원두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메일 주신 조언 삼아서 좀 어떻게 보면 커피 기업들한테 좀 투자를 좀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그때 발표 평가 때 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었는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해서 궁금해서 네, 어떻게 더 좀 잘해서 27기 때는 좀 선정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문하러 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한 배치당 600에서 800팀 어플라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다 봐요. 각자 나눠서 보지도 않아요. 다 각자 다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킥오프에 오셔서 이제 발표하신 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이 팀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도 좀 보편적으로 제가 그때 받은 인상과 보편적으로 스타트업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로 제 생각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 환타지에 살아요. 그래서 everywhere, every time, every 뭐죠? 또 그게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와 차원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막 30년 후에 할 일을 지금 생각하고 막 지금 해야 할 일을 막 또 30년 후에 할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막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막 너무 생각이 많아요. 당연해요. 창업자가 되면 하이퍼 되니까요. 이제 저는 제 용어로는 스파이더맨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이게 내년이나 저후년에 필요한 일과 10년 후에 필요한 일과 20년 후에 필요한 일을 구분해서 지금 시작할 때 필요한 거를 집중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일 때. 근데 이걸 왜 하지라고 물어보면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근데 그게 왜 언제 필요할 것 같으면 2년쯤 후에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가 거기에 공을 하나 더 붙여라. 그 20년 후에 필요할 거야. 근데 왜 그걸 막 지금 하고 있어요. 돈 쓰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 보면 오버 테크놀로지, 기술 너무 많은 걸 막 개발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고객이 진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고 선택을 못 하기 때문에 막 이것도 저것도 갖다 붙여서 이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패망하는 그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조금 인상으로는 좀 너무 많이 오버 테크놀로지 같이 보였다는 생각이 지금 기억나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이 나긴 해요. 그런데 커피를 먹는 사람이 왜 먹나? 아까 라이버트 제가 말씀드렸지만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고객의 가치가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아주 쪼갤 수 없는 아주 본능에 하나에 포커스해야 돼요.
그럴 때 만들 때 IoT가 꼭 필요하냐 그게.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30년쯤 후에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IoT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맛있는 커피 만들기 위해서 그게 플랫폼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객이 진짜 좋아하는 뭐 그릭 요거트를 팔기 위해서 지금 앱이 우리한테 필요하냐? 앱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앱이 왜 만드냐? 플랫폼 만들기 위해서 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후에 생길 걸.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그때 잠깐 기억나는 점에서는 그런 점이 그게 이제 꼭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조심해. 보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그런 실수를 한다는 생각을 좀 제가 길게 했네요. 네. 혹시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좀 연락처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좀, 예, 어플라이 하시면 저희 또 다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공교롭게도 앞에 질문하신 분과 너무 유사한 내용이라 약간 망설여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연세대 약대 5학년에 재학 중인 권혁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26기 프라이머 배치 킥오프 팀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그때 프라이머를 지원한 게 이제 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뭔가 해보자 하고 한지 딱 한 달, 정확히 한 달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12월 24일에 창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는 제가 이제 고객 검증, 쉽게 말하면 매출 검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이기에 저는 프라이머 이제 킥오프 팀까지는 선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진행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발표 평가 때 어떤 부분을 파트너님들께 보여드렸다면 조금 더 어필이 되었을지, 그러니까 어떤 역량을 제가 발표해서 보여드려야 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남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창업가가 내가 발견한 내 고객의 문제점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될 값이라도 그게 분명한 사람, 우리가 돌 보세요. 돌, 봄찬 보세요. 돌 누구도 싫어할 것 같은 아이템인데 자기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의 의견에 우리가 따르지 말고 자기 생각이 뭔지를 먼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얘기할 거리를 갖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창업자에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두 개 연속이 다 왜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결국 고객을 잡으면은 결국은 사업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만족시키려는 것보다는 고객의 지금 원하는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링이라고 카메라, 그러니까 문 앞에 두는 카메라를 해서 아마존에 $1 빌리언, 그러니까 한 1.5조에 판 창업자가 있는데 그 창업자가 샤크탱크에 나와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거기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뭐 이거 프라이버시 있고 누가 이걸 누가 보냐, 이거를 설치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니까, 고객이 집안에서 밖에를 볼 수가 있고 고객들이 원하니까 그냥 계속 사람들이 써가지고 결국 엄청나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아까 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면은 투자자도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진짜 고객이 그러니까 만약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원할 때도 지금 고객들이 엄청 리텐션이 있어서 매주 막 성장을 한다. 그러면 투자자도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매주 성장을 하네. 그럼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뭐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아까 커피가 맛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 여기도 똑같은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집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체인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UTXO 팀의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금융이라고 해서 아직은 시장에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들을 시장 인센티브를 통해서 정량화할 수 있고 그 정량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제한한 솔루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성격이 많고 잠재적인 니즈를 기반으로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잠재적인 니즈를 기반으로 고객을 설득해 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질문 참 어렵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좀 붙잡고 얘기한다면 고객은 설득할 대상이 아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제 책에도 썼고 제가 글도 자주 썼지만 사업은 강을 파는 게 아니고 흐르는 강줄기에 배를 띄우는 거다. 그러니까 사업은 고객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고객한테 막 때려서 이거 사 이렇게 하면 강도잖아요. 돈 뺐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흐르는 물줄기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쓰고 하고 있는데 근데 비슷한 니즈가 있는데 제품이 없어요. 그럴 때 거기에 제품을 탁 만들어주면 그냥 물에 배를 띄운 것처럼 사업은 저절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고객을 찾는 거, 그리고 고객의 그 고통, 필요, 가치가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주는 거. 고객을 절대로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우리가 제품 팔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사실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거에서 중요하죠. 내가 가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지금 하시는 그 조금 이제 아직 뭐 그렇게 짧게 얘기해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제 사업을 만들고 하는 데서 우리 생각의 출발점을 내가 갖고 있는 뭘로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데 고객을 억지 춘향으로 끌어다가 넌 여기 써 이거 이렇게가 아니라 고객을 먼저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이걸 만들어줘 어떻게 만들어줄까? 근데 블록체인으로 안 필요해. 그러면 그 찌라시 스캔해서 주면 되거든요. 앱이 안 필요해요. 그냥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안 중요하다는 걸 조금에서 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쭤볼 건 좀 간단한 문제 같긴 한데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약간의 그 법적인 제한이 좀 있는 사업이라서 이제 그런 사업 모델도 혹시 프라이머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인지 좀 궁금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도 되면 짧게.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라고 전국에 있는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기존에도 이제 카풀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같은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활용한 카풀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약간의 좀 제한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해법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해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가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규제 저희가 투자한 것 중에서 규제가 닥터나우를 아까 대표님도 왔었는데 닥터나우를 검토했었는데 그때도 불법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토스도 불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 그거를 투자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그래서 불법인데
예,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아까 말처럼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법을 바꿀 정도로 필요한 거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은.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상식, 예, 그 사회 통념에 이게 통하고 예. 그 사회에 이게 이익이 되냐. 근데 사실은 뭐 카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에너지도 절약하고 여러 비용을 절약하는 굉장히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정당한데 이제 형식 절차상으로 지금 이제 규제의 대상이 돼 있다면 그러면 뭐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 저도 이니시스도 처음 제가 창업할 때는 불법인 상태로 결제했거든요. 대표 가맹점 서비스가.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이제 그 사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고 그 창업자가 그거를 잘 헤쳐나가서 이제 이 법을 바꾸고 사회를 설득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그 대표님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두 가지 조언을 드려요. 첫째는 소위 말하는 이게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되게 그레이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허락을 구하기보단요 일단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맞는데요.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용서를 어떻게 구하냐? 뭔가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나라에서 이 규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시간보다 우리가 고객을 획득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1년 만에 1,000만 명의 고객을 우리가 확보한다. 그러면 나중에 나라에서 이거를 불법화하려고 그래도 못 해요. 왜냐? 대한민국의 20%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표님이 이 사람들이랑 가서 데모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 허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팀 빌딩을 마치고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적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던 기존의 어떤 도메인을 태핑하다 보니 시장을 중국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데모데이도 확인했다시피 인도 시장이나 또 베트남,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는데 VC 업계에서 바라보는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솔직히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좀 궁금하고 왜냐면 좀 중국은 법적인 이슈나 혹은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것보다 그냥 팀에 갖고 있는 역량이나 아이템이 좀 더 중요한지 좀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네, 맞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네네. 한국에서 이제 중국의 공장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진짜 제조 회사를 찾아주려고 하는 솔루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얼마나 확신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들 그게 매출로 나올 수도 있고 사용자 수로 나올 수도 있고 리텐션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요. 그게 국가가 중국이든 칠레든 인도든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따지진 않지만 물론 이제 시장 규모 같은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기긴 하죠. 그리고 뭐 리스크도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핵심 가설에 대한 설득력과 그리고 그 시장 규모 그리고 그 팀의 역량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이제 중요하게 봐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이제 프라이머는 아까 보시다시피 되게 우리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투자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보시다시피 잡식성으로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좀 자유롭게 투자하긴 한데 이제 VC 업계 전체를 보면 조금 이제 그 레이터 스테이지 좀 시리즈 A나 B로 갈수록 또 정부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렇게 VC일수록 리스크를 좀 지기 싫어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 사업이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느껴지면 투자자들이 조금 꺼릴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는 실은 중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투자 스트롱은 안 해요. 상식이 좀 안 통하는 그런 그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파운더가 굉장히 잘해도요, 그냥 정말 한 방에 혹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많긴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좀 중국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꼼꼼히 보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그 모델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들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플랫폼이니까 그 아이템은 분명히 고객의 니즈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도 뭘 하고 어쩌란 말인가 한데 잘 그 다 뜻이 있으시니까 그걸 새겨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저희끼리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 회계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예비 창업가로 있는 문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예비 창업가고 현재 아이템을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은 시니어 시장인데요. 그쪽에서 제가 있던 커리어대로 뭐 재무나 뭐 세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이제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결해 드리려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현재 해 있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서비스는 제가 아직은 확인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모데이 온 것도 혹시 그런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이 있을까 해서 왔었는데 아쉽게도 그 9개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파트너님들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프라이머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괜찮은 시니어 스타트업이나 뭐 서비스가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레퍼런스 쌓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장이고요. 일단은 실은 너무 많은 파운더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MZ, 그리고 이제 뭐 알파 세대, 베타 세대 뭐 태어난 사람들인데 MZ 세대를 위한 제품을 대부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섹시하고 바이럴 효과가 되게 크고 해서 많이 퍼지긴 하는데 이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게요. MZ 세대들 실제 보면요, 돈이 없어요. 여기도 MZ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돈을 잘 못 벌거든요, MZ 세대가. 근데 실제로 영어로 말하는 disposable income, 돈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40 중반, 50대 이후의 시니어 세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즐길 준비가 돼 있고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뭔가를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대표님 같이 시니어 시장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저는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 있어요, 시장에. 근데 돈은 못 벌어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했죠. 고객을 모르고 제대로 된 제품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스트롱에서 저희가 최근에 투자한 이제 시니어 그 회사가 어너드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50대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한 관광버스 여행을 뭔가 이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뭐 원스톱 뭐 플랫폼을 만들겠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를 해도요. 제가 보기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깐깐하잖아요. 근데 지갑을 열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은 한국에서는요. 저는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금방 유니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는 거 저는 계속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되게 섹시하게 뭐 AI를 가지고 뭔가 한다 좋은데 실제로 돈 버는 서비스들은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이 훨씬 더 저는 메이크 센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사업을 준비할 때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에서 물론 이렇게 리서치도 하고 찾아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준비할 때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뭔가 플랜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뭔가 가설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니어 시장이라는 그 존재는 없거든요. 그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관념적인 세계고 사실 돈을 사는 사람은 그냥 어떤 할아버지거든요. 할머니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물을 바라볼 때 그 관념적인 세계를 보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름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있는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고객의 특정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주 니치하고 작은 걸 발견하면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럼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뭘 하냐면 그 다음에는 사무실을 얻어요. 직원을 뽑아, 개발자를. 앱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지금 관광버스가 필요한데 앱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웃기는 일을 하고 있죠, 이게. 그냥 관광버스 필요하면 관광버스 한 대 대절해서 태워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그냥 돌리면 돼요. 그냥 그냥 하면 되는데 플랜 세우고 계획 세우고 플랫폼 만들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투자 받으러 다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사업의 패착의 루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실 때 이제 막 시작하시니까 이제 그냥 그걸 발견하면 그걸 한다. 하면서 필요하면 웹이든지 앱이든지 하든지 뭐 뭘 하든지 수작업을 하든지 뭐 복수 AI 써서 콜센터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출발하시면 좋겠다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접근 방법이 전 좀 고쳐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버 쪽에 분명히 시장이 클 텐데 잘 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공부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들 있으면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아까 계속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새로운 거니까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 처음에 들어갈 때 동네 거래에 과연 돈이 되겠어? 돈 안 돼. 다 실패했고 당근마켓이 뭐 잘 되는 것을 비교해서 이걸 사업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요 없던 곳에서 잘 되는 것이 없을 때 그거를 뭐 벤치마켓에서 하면서 성공한 창업은 없습니다. 예.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일 먼저서 했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를 거기 분명히 괜찮은 회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뭐 실버 그 사람이 뭐를 원할지 그걸 먼저 고민을 해보고 이게 분명히 이거 원한다. 그럼 한번 한 명 고객이라도 먼저 그걸 찾아가서 그 고객이 날 걸 쓸 수 있는 제품을 내가 뭘 만들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더닥터 대표 신지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또한 직업환경학과 전문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했었고 미국도 잠깐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이긴 한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 분야가 되게 작은 분야예요. 산업보건이라고 하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작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의무사항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파트이긴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이제 생기면서 돈을 쓰기 조금 시작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런 파트이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많은 작업들이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수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단순히 직원들 야근을 좀 안 시키고 싶어서 제가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는데 요걸 갖고 이제 해보니까 매출이 작년에 3천만 원 정도 간단하게 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설치 프로그램 형태로 제가 그냥 구독권 형태로 팔았던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AS 받으니까 미쳐버리겠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를 하면서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현재 저희 팀원 의사 둘이고요. 제가 지분이 90이고 다른 선생님 10% 그분은 프로그램을 할 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간단한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 설치를 필요한 사람들 걸 만들어서 니즈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거를 웹사이트를 올리고 이거서 뭔가 저는 1년에 10,000명 정도의 수검자를 만나는데 그들을 갖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엔지니어 같은 그런 분들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 파트가 딱 의료에서 만나는 분들이 뭐 간호사 뭐 이런 직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팀원을 구할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약간의 피보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벌써 질문하셨으니까 여기 엔지니어들 분들이 관심이 갈 거거든요. 좋은 자리에 오셔서 좋은 노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심 있는 혹시 창업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옷을 눈여겨 봤다가 이제 만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했던 뭐 광고 같지만 4월 12일부터 하는 스텔스 창업 멘토링 신청하시면 저희가 거기서 멘토링도 하지만 뭘 만들어주면 그 팀빌딩 세션도 열어요 따로. 그래서 개발자 이제 그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이템은 없는데 개발자 뭐 디자이너인데 난 창업에는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치시켜서 또 이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프라이머 외에도 스타트업의 그런 이벤트들에 보면 그런 팀빌딩이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들에 가셔서 어쨌든 좋은 개발자 가서 직장 잘 다니는 사람을 꼬시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에 오면 다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팀을 만들게 되게 좋은 기회가 창업 이벤트에 열심히 자기를 노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4월 10일 걸 찾진 않았는데 이게 연차를 내고 막 이래야 되는 과정인지 좀 궁금하긴 아니 그 저희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아, 온라인으로? 예,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네네. 뭐 멘토링도 만약 선정되면 뭐 필요하면 줌으로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네. 그 감사합니다. 개발자들 이제 뽑는 네. 거 항상 팀들이 어려워하는데 뭐 보면은 숨고 같은 회사들은 처음에 진짜 우리나라 뭐 리멤버 링크드인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 다 DM에서 이제 만나자고 이제 하고 심지어 토스 당근 같은 큰 회사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도 좋은 회사들조차도 나 이제 링크드인에 있는 광고 산업 분야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다 봤다 이제 더 이상 볼 사람이 없다 정도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한 노가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해야 되고 모든 행사 다 가겠다는 마인드 이런 게 있어야지 그나마 한 명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첨부드리면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예.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뽑는 거고 사람 네. 구하는 건데 네. 이제 많은 저희 투자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저한테 와서 대표님 사람 뽑는 거 너무 어렵다고 사람 뽑고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고 제일 많이 말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표님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뽑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뽑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단순간에 이거를 뽑을 수도 없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정말 그 좋은 사람이 결국에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반도체칩을 모르잖아요. 컴퓨터 개발자 모르니까 스티브 워지니악을 사면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HP 그때 엄청 유명한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애를 해요. 그래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다 포섭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티브 워지니악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릎 꿇고 울어요. 예. 네,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예. 이거 동영상 찍혀서 공개되는데 책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의 부모님까지 찾아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스티브 워지니악이 조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맞는 말씀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 확실히 아웃풋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창업 단계에서 다양한 창업팀을 발굴하고 있는 이제 창업팀을 이끌고 있는 주서영입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5기에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인분께 추천을 받아서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하고 있었고 정말 초기 단계에서 예비 단계에서 하는 과정이었고 심지어 제가 뒤늦게 추천을 받아서 정규 모집 일정이 지나고 지원을 한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그때와는 다른 사업 아이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26기에도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 아직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다가 26기는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적이 길었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시드 트랙이다 보니까 예비 초기 단계의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잡식성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중점적으로 사업 단계를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아직 대학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따로 인턴 경험이라든지 크게 그런 내세울 만한 프로덕트 역량을 내세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제 역량을 보고 대표자의 역량을 보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이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보완을 해서 또 지원을 했을 때 조금 강점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근데 저희도 이제 서류 평가든 아까 뭐 킥오프든 여러 가지 평가 절차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바라보는 파트너마다 바라보는 좀 기준들이 조금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뭐 시드 트랙이어서 이제 처음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뭔가는 본인이 이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는 1분 혹은 지원서로서 설득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과거에 뭐 인턴이든 다른 회사의 경험이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정말 시대의 흐름이 있나?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풀 어떤 각오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 짧은 지면과 1분 동영상에서 설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보시면 이제 좋은 학력이신 분들이나 좋은 경력이신 분들이 팀 속에 그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눈에 띄셨겠지만 의외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예 노출 안 하신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뭐 과거의 경험이나 학력을 다 갖추고서 프라이머에서 인정받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좋은 경력이나 뭐 이렇게 그 커리어에 대한 거가 좋은 회사에 취업할 땐 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업에는 약간은 도움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창업보다는 이제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도 뭐 워낙 오류가 많으니까 잘못 투자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가 창업자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데 내가 여기 최필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냐 없냐. 이번에 저희 26기에 그 학생이 그 몇 학년이죠? 한 3학년이었나 우리? 예, 진짜 3학년 학생을 투자했거든요 이번 26기에. 뭐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은 개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창업자의 그 만났을 때 그분이 자기가 그 몸담고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분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몰입했던 흔적인 인사이트가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학교, 뭐 좋은 경력, 뭐 내가 개발자 출신, 무슨 프로덕트 만들어 본 출신, 이거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발견. 내가 아무도 안 풀고 있는데 나만 풀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발견하는 거.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있어. 그럼 천기를 본 거다. 좋은 사업에 돈 엄청 벌 수 있는 기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똑같이 말했지만 프라이머가 어떻게 보냐, 어떤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있냐라고 질문을 계속 우리가 듣는데요. 그 질문은 우리가 하고 싶어요. 창업자들에게. 도대체 세상에 우리가 못 본 좋은 사업의 기회를 본 사람들이 어디 있냐.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걸 좀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할게. 그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세상에 돌 같은 거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두유 요거트 이런 거 알려줘요. 와,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우리가 배워요. 그런 창업자가 자기만이 발견한 문제와 그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제일 중요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만 네. 뒤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혹시 여러 차례 지원을 했을 때 기억을 하시는지? 기억합니다. 저희 다 전산화가 돼 있었어요. 다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스포츠 종합 운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노윤준이라고 합니다. 제 이력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프로부터 코치, 단장, 그리고 대학리그 특립학까지 이제 국내 최초로 간 커리어를 갖고 있고요. 이제 게임이 너무 좋아서 팀을 창단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게 돼서 약간 이제 거기에 있는 문화처럼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도 이제 어쨌든 자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다들 엄청나게 열심히 해줬고 정말 매력적인 팀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팀 이름은 99 디바인으로, 디바인은 신의 선물이란 뜻이고 99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즉 더욱더 노력을 해야지만 우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사람들께 보여주자라는 팀이고요. 디바인컵은 말 그대로 저희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자 하는 대회로 지금 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의 슬로건인 루스 인 얼티스, 이제 깊은 심연에서 높은 곳으로 빛나라라는 저희 슬로건을 기반으로 의류 브랜드를 지금 런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팀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팀에서 성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승을 했고요. 이제 대회도 곧 이제 블리자드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제 홍보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제 퀄리티도 이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투자를 받고 이제 스케일업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팀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지만 좀 상당수의 금액이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몇 분이에요? 지금 상당히 크다 그랬는데 팀이. 선수까지 합치면 11명입니다.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뭐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투자의 기본이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이 필요하다. 그럼 회사의 몇 퍼센트를 이제 희석할 거냐.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뭐 첫날부터 흑자 내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뭐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되면 뭐 세 번, 네 번 정도 이제 투자를 이제 받게 되는데 회사의 실적만 좋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발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뭐 주로 매출이겠죠. 매출이 있으면은 뭐 처음부터 100억, 200억 투자 받는 거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작년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 진짜 매출 뭐 400억을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가서 우리 기업 가치 뭐 1000억이다. 그러고 나 200억 지금 투자 받아서 뭐 20% 희석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파운더들이 보면요. 원하는 투자금이랑 발류에이션은 높은데 수치가 형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현실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0억이 필요하지만 20억을 우리가 받았을 때 회사 지분을 80%를 줘야 돼요. 회사 가치가 안 나오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그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투자를 많이 받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조금 힘드니까 그럼 좀 단계적으로 받아보자. 뭐 2억을 받고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3억을 받고 이런 이제 방법도 있고요. 실은 아까 뭐 해외 지사 만드는 분한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요 그냥 소위 말하는 테크니컬한 방법이에요. 그냥 방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로 이 대규모 투자를 받고 그 대규모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업 가치를 정당화할 정도의 이 실력이 있는 팀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매출 어느 정도 하시나요? 팀 사정상 일단 B2C보단 B2B가 먼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건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매출 얼마인가요? 현재 매출은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1000에서 2천만 원이요? 네. 그러면 대규모 투자 못 받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근데 이제 사업이 결국은 이제 창업자들은 돈 주면 입증할게. 투자자들은 입증하면 돈 줄게.
예, 이 평행선을 그려요.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시드 투자, 뭐 프리 시리즈 A,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단계로 하죠. 그래서 아니 입증도 못 했는데 돈을 주는데 갑자기 10억, 20억을 달라 그러면 이거는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억, 2억 정도 받아서 나 1억, 2억 받으면 요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증명했어. 그러면 이제 난 요거까지 왔으니까 나 한 5억 정도 줘. 그러면 내가 저거 할 수 있어. 이게 사업은 어떤 점이 아니고 연속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쭉 연속선에서 이걸 입증해내면 그럼 이 사람이 여긴 다시 갈 수 있겠구나. 그럼 한 5억 좀 여기까지 가. 그러면 이제 5억을 받아서 또 그걸 달성해내잖아요. 그러면 또 투자자들이 볼 때, 이 팀이 1억 받고 5억 받고 요걸 만들어냈어. 그러면 한 10억, 20억 줘도 되겠네? 그럼 10억, 20억 줬더니 꼬꾸라진 팀도 있고 10억, 20억 줬더니 또 이걸 만들어내. 그럼 100억, 200억 투자 받죠. 나 훌륭한 사람, 누구나 창업자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생각해요. 다. 근데 그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걸 해가는 게 보통의 트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하나 주신 거에서 그 아까 1,000, 2,000이라고 대답했던 거에서 저희가 이제 매출이 이제 날 그거라면은 모든 창업자들이요 사업계획서에 어플라이 할 때 우리가 매출이 곧 한 달 후에 난다고 다 그래요. 모든 창업자가 우리 제품이 2주 후에 곧 출시한다. 그 사업계획서 내요. 어떤 사업계획서는 2주 후에 금년 지금 3월이잖아요. 사업계획서에 금년 2월에 곧 출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3월 달에 내요. 근데 아직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미래에 곧 될 거다라는 말에 우리가 입증은 항상 과거의 연속선에 있다. 그래서 과거에 1, 2천 매출을 했는데 이제 매출이 월 2, 3억 날 거다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연속성이 작년에 1, 2천 했으면 올해 열심히 하면 1, 2억 하겠네. 많이 하면 한 5억 좀 하겠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상상하게 되니까 그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투자자랑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권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입증이라는 게 이제 저는 사실 저도 너무 게임을 좋아해서 프라이머에서 벌써 게임에서 2개 투자했는데 페이커 에이전트 팀도 투자했고 이제 도르라는 팀도 투자했는데 뭐 우리 페이커의 에이전트예요라고 말하면은 우리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우리 리그 우승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투자 시장에서는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매출 얼만데? 혹은 유저 수가 얼만데? 결국 그걸로 평가받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와 투자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도르라는 팀은 갑자기 이제 월에 수십만 명이 쓰는 서비스가 돼가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VC가 투자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입증의 기준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시간이 이제 10분 남아서요. 이제 여기 와 계시는 두 분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앞에 분들 이제 질문 듣다가 좀 궁금해진 게 생겨서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스텔스 창업에 대한 어떤 관점과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좀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창업할 거야라고 이제 뛰어드는 거에 비해서 스텔스 창업을 좀 권장하시거나 권유하시는 케이스가 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재직 중인 회사와의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좀 주의할 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제쯤 이제 풀타임으로 좀 돌아가는, 그러니까 점프인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 스텔스는 제가 이제 열심히 주장하는 거니까. 예. 근데 제가 만나본 스텔스 창업자들은 회사 일에서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텔스 창업을 어떤 경우는 난 그냥 때려쳐야 되는데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는데 어떤 도망가는 구멍으로 이제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때 회사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회사에서 항상 A 받고 성과도 잘 내고 너무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스텔스 창업을 고민하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저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회사 근무 시간과 회사 일에 충실하는 거. 그리고 그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에 충분히 그 그 성과를 내주는 거가 너무너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스텔스 창업을 그래도 시간 많아요. 사실 직장인이 시간 많거든요. 친구 만나서 술 안 먹고 놀러 안 다니면 시간 엄청 많아요. 그 충분히 하나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더 할 만큼 자기 절차가 일어나고 자기 관리가 일어나면 시간이 많거든요. 일 잘하시는 분이 충분히 잘하면서 그 지켜가면서 주말과 퇴근 시간 이후를 활용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이제 금방 창업해서 나와서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 태핑, 고객 태핑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고객이 반응하고 난 뒤에 이제 풀타임으로 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동안 사업은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이거 대박이야. 이건 진짜 누구도 모르고 이건 망고 진리야. 이렇게 창업해도 다 망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포커스가 좀 약해져서 좀 진도도 느리고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걸 권장한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거는 너무 알량한 자기 기술과 지식과 너무나 뻔한 이상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대박이야 그러면서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라. 이제 린하게 접근해라는 측면에서 스텔스를 조금 더 이제 권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스텔스 창업 멘토링을 하기로 한 이유는 그래서 권장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권장 안 해도 창업할 사람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 막 이 열정을 넘쳐서 회사에 가서 열정을 못 주체해갖고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았으니까 좀 도와주겠다는 측면에서 시작한 거. 그래서 제가 막 그걸 권장해서 회사에 막 우리나라 기업들을 망하게 하자고 권장하는 건 아니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언제 창업할 건 이제 풀타임이 될 건가? 고객의 확연한 반응이 있을 때. 고객의 확연한 반응이라는 것은 그냥 억지 춘향으로 내가 막 억지로 고객이 이건 너무 좋아해 이렇게 예외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지속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반응이 있으면 그럼 빨리 프라이머에 어플라이 배치 아니어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만나서 이렇게 스트롱 연락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고객의 확연한 반응이라는 거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반응이 있으면 해야죠. 그때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친환경 우산을 제조하고 있는 에이트렌의 안용진이라고 합니다. 기존 우산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분리수거가 가능한 우산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존 타겟은 이제 약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주는 게 목표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고민하다 본 게 이제 환경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만으로는 이제 소비자한테를 강매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출을 좀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B2C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고객 타겟 설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환경만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좀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사업과 선한 뜻은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창업자들이 환경에 도움이 돼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거의 다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고객들은 환경이 도움된다고 사는 고객들이 진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우선도 너무 뜻 좋잖아요. 분리수거하는데 만약에 이게 고장이 잘 난다든지
이게 기능을 잘 못한다든지 이러면은 고객들은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멋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산다든지 그 뭐죠? 트럭 그 천으로 해서 하는 지갑, 네, 파이터 같이 그런. 근데 이거 예쁘거든요. 저도 사고 싶을 정도 디자인을 너무 잘했어요. 거기는 이제 트럭의 그 천으로서 하는 건데 이제 지갑을 만든 건데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건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걸 만족 못한다면 이게 지구를 살릴 거야. 이게 결국엔 써야 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만약 지자체는 이제 정부에서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예를 들면 정책이. 예를 들면 뭐 빨대를 다 종이 빨대로 봐야 돼. 그럼 종이 빨대는 어차피 정부에서 했으니까 써야 되는 그런 또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그거 법적으로 이제 근데 그거 빼고는 제 생각에는 진짜 고객이 원하는지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B2B를 더 할 것 같아요. 아까 이기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의도는 너무 좋은데요. 물론 우리가 만드는 친환경 우산이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우산이랑 성능이랑 뭐 가격이 똑같다는 그 가정하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뭔가 서베이하면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하는 행동 보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그러니까 B2C를 상대로 우리가 이거를 판다 그러면은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플라스틱 물도 안 먹고 절대로 뭘 안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전 세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고 그래도 당분간은 규모를 키우려면은 오히려 지금 하시는 B2B 또는 지자체 대상으로 대규모 계약 따가지고 거기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만약에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근데 한 50년, 100년 걸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더 크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될까 해서 계속 뭔가 이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거를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분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플도 만들어서 출시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어플도 2-3개 만들어봤었고, 그리고 SNS 구독자도 1만 명 이상 만들어보고 마케팅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혼자 창업해서 팀원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따가 네트워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창업자입니다. 이 기회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초보 창업가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부품,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업무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퇴사하고 지금 2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시장도 크고 풀려는 문제도 중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였어요. 시니어 산업이었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고객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그들의 일상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고객 개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여성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는 고객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그 사람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한 바퀴 쉽게 돌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생각나서 그걸 진행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앱을 만들었고, 그리고 고객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면서 카톡방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인터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정기 만남에서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이래서인데 이 시장은 너무 작고 풀려는 문제가 좀 시니어 산업보다는 중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빠르게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 초보 창업가니까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런데 저희 질문을 좀 네, 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장황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도 너무 모자라고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2가지 중에 뭐에 좀 먼저 집중하는 게 더 나은지
그런 조언을 혹시 여쭐 수 있을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시니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3040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고객군이 다른데 두 고객군 다 너무 제가 애정이 있고 사랑하는 고객군이거든요. 예, 본인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하는 게 맞냐, 하나를 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를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이 생각은 하는데 현재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의 갈등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이제 프라이머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테니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해주지는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창업자가 길을 찾아서 왜냐하면 풀로 고객을 만나고 부대끼고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창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창업자들이 훨씬 더 잘 안다 고객을. 그러니까 자기 고객을 발견하고 고객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창업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개 아직도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혼자서 하고 있다는 말은요. 하나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뭐 제품 만드는 거랑 비즈니스 하는 게 쉬웠으면요, 누구나 다 했겠죠. 근데 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질문을 저희한테 한 이유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 두 개 중에 정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또는 그 두 개 다 그냥 없애고 새로운 걸 하든지 주로 한 가지에 포커스하는 게 그나마 성공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마지막 첨가 짧게 드리면은 이제 이게 비즈니스 모델 찾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할지. 근데 이제 쉽게 이렇게 고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진짜 어려운 것들, 진짜 고객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니면 만나기도 어려운 것들 했는데 이게 내가 진짜 풀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배경 대표는 똑같이 이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직 지금 노인 시장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죠. 이쪽에 이쪽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본인이 잘 생각해서 진짜 이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만큼 에너지를 쏘아가지고 노부인들 진짜 만나보든지 그래서 진짜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시장 규모나 심각성보다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시장도 중요해요. 두 시장 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규모가 많이 나오는 시장인 것 같아요. 3040 여성분들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꽤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5분의 파트너분들께서 좋은 대답 하셨는데 1분씩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필준 대표님부터 할까요? 긴 시간 아마 창업에 대한 주제에 관심 있으셔서 아마 긴 시간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고 계셨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고민 과정에 혼자서 해결하시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프라이머 이제 27기 또 지원 받거든요. 그때도 꼭 지원해 주셔서 이런 고민들을 저와 6개월 또 이후에도 계속 IPO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뭐 아까 사회 볼 때 이야기 많이 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풀려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객을 따라가다 보면은 좋은 서비스나 약간씩 피벗되더라도 결국 그 정답을 향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이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랑 또 중복되긴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들의 제가 안타까운 점은 뭔가 준비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뭔가 만들지 말고 그냥 해라 제발 좀 그 고객하고
고객의 문제점,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고객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그냥 우리에게 최고의 제품이 있잖아요. 앱이 아니고 웹이 아니고 최고의 제품, 우리의 손과 발, 엑셀 이런 걸로 고객의 문제를 지금 직접 내가 손발로 풀어봐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린하게 하라고. 근데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꼭 초기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다 예비 창업자나 진짜 초기 창업자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옛날 생각나면 저도 사업 5번 실패하고 6번째가 이제 피보팅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예, 이렇게 일 하다 말고 이제 마지막에 자는 약간 이런 걸 이렇게 그런 게 계속 반복됐었어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 사업 모델 하나 찾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습니다. 토스도 정말 오랜 동안 거의 몇 년 동안 이걸 하면서 토스란 모델을 찾았듯이 이 사업 모델 하나 찾는 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좀 하다가 그냥 찾는 거는 그런 요행수는 정말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예비 창업자 자기가 도전하고 싶다면은 뭐 오레벨도 상관없습니다. 오레벨 같은 거 진짜 신경 쓰면 안 되고 진짜 여기만 올인할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이 보이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을 읽으신 거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예비 창업자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창업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한 첫 5년 또는 10년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정말 일할 각오로 네, 하루에 20시간을 일해야 돼요. 4시간은 자야 되니까요. 이게 창업을 스타트업을 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차피 처음부터 저희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항상 골은 우리한테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요 업무 강도예요. 네, 투자를 우리가 받는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 20시간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슬픈 현실은 그러고도 97, 98%는 다 망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각오가 없으면요 일단 프라이머 지원하시지도 말고요. 그리고 그래도 지원해야 돼요. 프라이머 지원하시고 예, 창업에 섣부르게 뛰어들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뭐 9시에 일 시작해가지고 5시, 6시까지 일하고 가족이랑 뭐 놀고 워라밸 챙겨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진짜 창업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